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경매를 하는 목적도 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마다 목적이 다르실 것 같은데 대체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경매에 접근하시나요? 네,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네. 네. 계속 강조드렸듯이 내 집 마련. 그래서 내 집 마련이 가장 중요하겠죠.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그 외의 분들은 시세 차익을 또 많이 목적으로 하고 계세요. 네.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네. 시세 차익하기 아주 좋은 시장이죠. 요즘 시장에 시세 네. 차익 낙찰 받고 2달, 3달만 있으면 가격이 막 올라요. 참 좀 씁쓸하긴 하면서 네, 씁쓸합니다. 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시장이 너무 화랑이라, 네. 불장이라 그래요. 경매 시장이 불장이다. 불같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낙찰만 받으면 낙찰 받는 순간부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시세 차익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낙찰 받아서 바로 파는 단기 시세 차익이 있고요. 단기 시세 차익은 아무래도 세금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죠. 세금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럼요. 네. 지금 세금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벌면 7천만 원을 나라에 세금으로 바쳐야 돼요. 그래서 단기 시세 차익은 정말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네. 하고 있고요. 보통은 무주택자인 경우에 네. 한 2년 있다 팔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시세 네. 차익 내고 물건 갈아타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좋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묻어놓는 것들도 있죠. 네. 네, 지금 뭐 이제 빌라 같은 거 재개발 같은 물건들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물건들인데요. 뭐 GTX 호재라던가 당장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10년 두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임대 수익, 그렇죠. 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임대 사업자라고 불렀죠. 네. 근데 임대 사업자가 지금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하지 않는 게 네, 나아요? 주택임대 사업자가 과거에는 세제 혜택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세제 혜택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시던 분들이야 뭐 하시던 거 그냥 하셔도 괜찮지만 굳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굳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임대사업을 주택임대사업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네, 2주택 이상으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임대사 수익을 원하신다면 주택이 아닌 다른 물건을 찾으셔야 됩니다. 상가나 뭐 창고, 공장 이런 물건들이요. 그래서 임대 수익이 보통 이제 집에서 내는 월세 개념하고 상가에서 내는 월세 개념이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집에서 월세를 뭐 100만 원 낸다. 네. 그러면은 꽤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뭐 많이들 내시고 계시긴 하지만 말이죠. 네. 그런데 상가에서 월세 100만 원이다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가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계시고요. 네. 또 특히 지식산업센터 요새 굉장히 인기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럼요. 지식산업센터도 경매에 많이 나오는 물건이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매를 하기 전에 명확하게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네. 경매 물건에는 어떤 게 있나요? 경매 물건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네. 부동산들은 다 경매 물건에 나와요. 부동산 자체가 다 네. 경매 물건이다. 네. 네. 부동산 하면은 일단 토지가 있고요. 네. 토지도 뭐 여러 가지 토지들, 농지부터 도로, 뭐 하다못해 하천, 네. 도랑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오고요. 주거용 물건, 온갖 주거용 물건 다 나오죠. 아파트,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그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들이 다 나오는데요. 특히 재밌는 건 배, 선박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런 것도 나오네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예요. 자동차 경매. 네. 자동차 경매도 저도 이제 하나 참여해서 낙찰을 받은 적이 있긴 한데 역시 경매는 물건의 가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전 자동차를 전혀 몰라요. 네. 그래서 낙찰을 받긴 했는데 썩 좋은 낙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네. 저는 부동산만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부동산 물건들이 보통 경매에 나오는데 온갖 종류의 부동산이 다 나온다. 오. 그래서 뭐 내 집 마련 이외에도 네. 전원주택 전원주택을 짓고 싶으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선산, 최근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한 수목장을 할 토지를 좀 찾아다 달라 이런 문의까지 있었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부동산들이 다 경매 시장에 나온다. 진짜 다양하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도 있는데 사실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가진 자금들이 또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자금별로 접근할 수 있는 경매 물건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내가 가진 자금이 얼마인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 입찰할 때 보증금이 들어가요. 보증금은 그 물건의 최저가의 10%. 네. 최저가의 10%. 네, 10%에 일단 보증금이 들어가고 일단 보증금만 있으면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대출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대출 가능 금액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물건이 달라져요. 그렇겠죠. 그래서 무주택자인 경우에 또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뭐 서울에서도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유리할 것 같아요. 느낌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굉장히 유리해요. 하지만 다주택자인 경우에 집이 2채 이상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오죠. 그리고 고가주택 같은 경우 대출이 안 나오고요. 그렇다면 내가 다 현금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할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가 굉장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주택자분들이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시기이고 다주택자분들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일단 내가 자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는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서 타이밍도 중요할 것 같단 말이죠.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내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 시점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경매 물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한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법정이 많이 못 열렸어요. 그리고 또 추석 연휴가 또 굉장히 길어서 경매 물건이 너무 없었는데 이제 지금 경매 물건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샘솟고 있습니까? 네, 이제 막 이제 물건을 신나게 검색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무주택자분들은 뭐 그냥 맘대로 하시면 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장이고요. 언론에 나오는 그 모든 뉴스들은 꼭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닐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 지원으로 다는 대출을 받으셔서 그나마 저리거든요. 받으셔서 물건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세가의 추이를 좀 많이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세 차익이라는 건 내가 뭐 초이 갭 투자 할 수 있는 갭 투자의 개념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집을 내가 들어가지 않고 누군가 임차인을 들여서 2년 있다가 판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단기 차익은 너무 세금 많이 떼니까. 그러려면 전세 입자를 드려야 되는데 전세금이 지금 굉장히 높죠. 투자자 입장으로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필요 자금이 적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현장을 좀 파악을 하시고요. 전세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만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시장에 전세 물건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면 앞으로 전세 수요가 또 얼마나 더 많아질 건지 예측을 하시면서 시세 차익 내는 물건들을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 또 궁금한 게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알아봐야 한번 해봐라. 이게 뭔지. 경매는 꼭 투자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죠.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되게 그럼요.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이 보면 임차인들이 되게 억울한 상태로 나오는 물건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만약에 경매 지식을 알았으면 그 소중한 보증금을 잃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경매는 반드시 투자자만이 아니라 일반, 그러니까 내가 남의 집에 살고 있다면 특히 더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초 상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경매가 어렵다라는 편의권을
내려놓으시고 네. 책 한 권 먼저 한번 꼭 어. 한번 읽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네, 정말 지금 들어보니까요. 투자를 하는 전략만이 아닙니다. 기초 상식으로 꼭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물 포커스에서는 이현정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익한 방송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